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하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 뉴스를 전해드릴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배유나입니다. 시사를 합시다가 방송한 지 어느덧 3주가 흘렀는데요. 3월 첫 주부터 하구 여러분이 놓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사를 합시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하얀 꽃이 피던 겨울이 지나고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크고 때론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포근한 햇살과 함께 살랑거리며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저희 방송도 봄바람같이 다가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부터 스포츠,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총 5개 분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문화 분야에서는 저번 주 금요일 기준 넷플릭스 전 세계 5위, 7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나요? 아직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의 OST가 힌트가 되길 바라며 OST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OST, 힌트가 좀 되셨나요? 네,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완전히 속았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제주도 방언인 수고 많으셨습니다로 드라마의 배경이 제주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주도 방언도 많은데 왜 드라마의 제목이 수고 많으셨습니다일까요? 이는 제주도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드라마 속 주인공 애순과 관식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말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감독이 밝힌 바로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격변의 시대를 견뎌낸 모든 세대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시대극 폭삭소가수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로 테마에 구성되어 두 남녀의 사계절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총 16부작으로 매주 금요일 4화씩 하나의 계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두 주인공 관식과 애순의 만남과 설렘,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여름에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야기만으로도 시청자의 마음을 울려 인생 드라마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앞으로 공개될 테마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에는 당차고 야무진 소녀와 우직하고 헌신적인 소년, 제주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한 뼘씩 자라온 두 남사랑의 인생은 어디로 향할까?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며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놉시스를 보고 달달한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럼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애순의 엄마가 등장하는데요. 엄마는 애순에게 가난에 쫄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라고 말합니다. 제주 해녀 일을 하던 엄마는 감압병으로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애순은 서울 남자에게 시집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는 꿈을 꾸지만 생선집 아들 관식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는 두 주인공 사이에서 얻은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순은 본인의 꿈을 접고 헌신합니다. 애순이의 엄마는 애순이의 위에 인생을 바치고 애순이는 딸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세상의 많은 어머니 덕분에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드라마가 더욱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어머니께 문자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밥 한 끼 먹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애순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구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서 가장 핫한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이 운동을 통해 살을 빼거나 기분 전환을 하려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러닝입니다. 하지만 항상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따라오는 부상이 있죠. 최근 한 건강 관련 기사에 따르면
러닝 인구가 증가하면서 러너스니라는 무릎 부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러닝이지만 잘못된 습관이 부상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러닝을 즐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상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착용할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러너스니는 무릎 앞쪽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인데요. 심한 경우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러닝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화 선택도 중요한데요. 내 발에 맞게 쿠션감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를 갑자기 올리는 것도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루 만에 5kg에서 10kg로 늘리는 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10% 룰을 추천하는데요. 즉, 매우 운동량을 10%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러닝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러닝 습관을 갖추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바쁜 일상에서 한 번쯤 편의점에 들러 간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에만 들어가면 2+1과 같은 문구를 보게 되죠. 저도 김밥 하나만 사려고 들어갔다가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3개를 다 챙겨 계산대에 올려놓고 후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왜 2개나 3개를 사게 됐지?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마케팅 전략, 그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의 심리적 효과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공짜라는 단어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2개 살 돈으로 3개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 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얻는 이득보다 기업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2개의 가격을 주고 3개를 사지만 실제로는 단위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필요한 제품 외에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실 2+1 행사로 1개를 더 얻었다고 해서 꼭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단순히 편의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눈앞에서 할인 혜택을 제시받는 순간 그저 할인을 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과소비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심리적 가격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소비자가 무언가를 더 사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소비를 할 때 2-3개를 사야 더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건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기간 한정 세일이라든지 장바구니 채우기와 같은 이벤트도 모두 소비자들에게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를 심어주죠. 결국 우리의 소비 습관은 마케팅 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를 돌아보면 소비자들이 돈을 아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속되는 소비를 유도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오늘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는 건 결국 이런 경제적 흐름과 마케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비한 제품들 정말 필요했나요? 혹시 2+1 행사에 이끌려서 사게 된 것은 아니었나요? 물론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건 좋지만 때로는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경제적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제 이야기. 가끔은 우리 주변의 작은 소비가 큰 경제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 같은 할인 행사는 단순한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제적 원리와 마케팅 전략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시사를 합시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회 이슈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 학우분들이 시사에 대해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정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휴전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휴전 협정을 거듭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휴전 협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가 2019년에 맺은 휴전 협정을 깨고 공격해왔다며 포로 교환에 서명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회담 내내 두 나라 대통령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며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접점이 보이지 않자 휴전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꾼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인 미국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번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양국 모두 추가적인 피해가 없이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다음 노래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걱정에 빠뜨린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16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고철을 녹인 쇳물 찌꺼기를 담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찌꺼기 제거 작업을 돕던 중 균형을 잃고 15m 높이의 작업대에서 용기 안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직원이 떨어진 용기는 100도 이상의 고온이었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29살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된 계약직 인턴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원래 포항 2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며 최근 1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전해졌는데요.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 할 철강업종의 업무를 계약직 형태로 들어와 있는 인턴들이 하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회사 관계자는 경찰 등 당국의 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제철소와 같은 뜨거운 쇳물과 무거운 기계들이 많은 작업 현장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현장인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볼 때마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노래까지 잘 듣고 오셨나요? 어느덧 점심시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사를 합시다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러닝의 부상 위험성과 예방법,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포항 1공장 사고까지 총 5분야의 사회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우분을 위해 준비한 지난주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뉴스보다 OTT, 쇼츠를 더 많이 접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고자 만든 저희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합시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놓친 사회 이슈를 전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59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배유나 임채민, 기술의 최위서, 모니터 박지수, 진행의 저는 배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